수사기관이 윤석열을 지나치게 감싼 결과일까요? 이제는 사법부가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윤석열 관련 주변 인물들, 이 중에는 김건희도 포함입니다. 단군 일에 이런 기소는 처음이랍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지난 23일에 열린 재판에서 나온 말인데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의 처남이자 김건희의 오빠로 알려진 김모 씨가 법원으로 들어가 첫 재판이 열리는 날에 김 씨 측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김 씨는 윤석열 처가 회사이자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ND의 대표로 잘 알려져 있죠.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받으려고 양평군에 관련 서류를 내면서 허위 자료를 낸 혐의로 지난 7월 기소됐는데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겁니다. 역시나 이번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최은순이나 김 씨나 이미 그렇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죠. 김 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문서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한 것이라 위조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양평군 공무원이 충분한 확인 등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승인을 한 것이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책임까지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본건과 같이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위계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한 예도 내가 알기로는 단군 이래 최초인 것 같다며 법리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단군까지 들먹이는 건 윤석열하고 똑같네요. 윤석열의 최근 순방 연설 발언에서 단군이 나온 이유도 설마 이것 때문은 아니겠죠? 지금 김 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인물들이 회사 관계자와 함께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으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된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회사 횡령비리에서만 끝났다면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적 사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당시 김 씨 측은 양평군에 2차례 이의 신청을 한 끝에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일자 양평군이 뒤늦게 부과한 1억 8,700여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어용 언론들은 어떻게든 윤석열을 향한 여론을 좋은 쪽으로 풀어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들은 메인 뉴스 뒤에 배치하거나 언급을 짧게 하거나 또는 정부가 윤석열의 업적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을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보도하죠. 이미 떠오르셨겠지만 국민의 방송이 아닌 윤석열의 방송이 된 KBS 뉴스가 대표적입니다. 최경진 한국방송시청자위원장이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땡뉴스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방송의 뉴스 보도와 관련해 도저히 제대로 된 공영방송 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방송 메인 뉴스인 뉴스나인의 윤석열 영국 국빈 방문 보도 등에 대해 공정성은 물론 균형성과 객관성까지 잃은 뉴스라고 지적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했는데 내용을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들 뿐입니다. 한국방송은 지난 21일 뉴스나인 윤석열 대통령 영국 국빈 방문 공식 환영식 리포트에서 다른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메인 뉴스와 달리 5분 36초에 걸쳐 황금마차 등이 동원된 의전 행사 내용을 소상히 소개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단 몇 초도 길게 느껴지는 방송의 특성상 아무리 빅뉴스라 하더라도 한 꼭지에 3분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무려 5분 30초가 넘는 긴 시간 동안 환영식 장면을 뉴스로 내보내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앵커의 멘트도 가관이었는데요. 윤석열 부부 공식 환영식을 소개하는 리포트에서 나온 박장범 앵커의 국제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의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멘트는 60년대, 70년대의 대한뉴스에서나 들을 수 있었던 표현 아닌가요? 앵커라는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 할 진행자라는 뜻인데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웃긴 건 특별한 가치 판단이나 분석이 없던 그 단순 중계에 5분 30초가 넘는 시간을 할애했다는 거죠. 게다가 한국방송은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로 큰 혼란이 빚어졌던 지난 17일에도 역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이를 먼저 보도한 다른 방송사와 달리 첫 꼭지로 윤석열의 에이펙 참석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 언론 노동조합 등 언론단체와 야당에선 곧바로 땡뉴스라는 비판을 쏟아냈고요. 다음으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진 22일에는 이와 관련된 소식이 12개 꼭지에 걸쳐 30분 남짓 이어졌습니다. 물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충분히 보도할 만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공영방송이 안보 문제로 긴장감을 조성하는데 앞장선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없습니다. 바뀐 뉴스나인 앵커가 충분한 내부의 공론 절차 없이 과거 한국방송 뉴스의 공정성 훼손 논란에 대해 방송에서 사과한 장면은 앵커가 다짐했던 균형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스스로 어긴 리포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비판을 하는 모든 언론들을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이미 사법부도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충분히 비상식적인 일로 보고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취지의 의혹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이 언론의 의혹 제기와 비판이 중요하다며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수 판단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김경호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언론법학회 학술지에 발표한 언론상대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소송 연구, 대법원의 위법성 조각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2003년부터 2021년까지 고위공직자가 원고인 명예훼손 소송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판결문이 공개된 13건의 판례를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검사 등인 원고가 승소한 사례는 13건 중 2건에 그쳤고 원고가 검사인 5건의 소송은 모두 패소했습니다. 최재경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등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2008년 주진우 당시 시사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주 기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주 기자는 검찰이 BBK 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 씨를 회유 협박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수사에서 그 수사기관이 아니고서는 의혹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국민의 의구심을 없애기에 아쉬움이 있었던 일이 없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이면 그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도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쉽게 봉쇄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같은 해 BBK 특별수사팀 검사들이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에게 유리하게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 정봉주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패소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검찰의 직무 집행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 아닌 한 쉽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원 전 검사장이 2012년 자신을 삼성 떡값 검사로 지목한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검찰의 수사 내용이 국민적 관심 대상인 경우 공직자의 청렴성과 수사 과정의 공정성은 엄정하고 철저하게 검증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는 법원이 공적 영역에 대한 언론의 감시견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했다며 공직자의 공직 수행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어떤 의혹을 품을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사항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혹 제기는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현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본인들만 인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죠. 이미 언론 장악의 흐름 때문에 이 정부를 향한 반대 여론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합의 없이는 본회의 못 연다. 민주당에서는 무조건 열겠다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국민 여론은 이미 치우쳐져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체 수정 예산안을 마련하겠다며 강수를 던진 민주당인데 여당은 억지 소리만 하고 있죠. 민주당이 진짜 속셈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만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여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을 가로막는 거죠? 그 이유도 충분한데 도대체 왜 이동관을 호위하기 바쁘냐는 겁니다. 전국 혼란의 핵심은 무엇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있는데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탄핵 사유는 납득하고도 남습니다. 합의 기구인 방통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통위원 3명이 공석이고 나머지 2명의 방통위 구성으로 한 의결은 무효라는 게 큽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 위법하게 이뤄졌으며 최근 대선 조작 언론 보도 의혹 등 가짜뉴스 점검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탄핵하겠다는데 여당이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행태를 눈감아주려고 한국의 공영방송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게 현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런 비상식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겁니까? 총선도 늦습니다. 11월과 12월 탄핵 피바람이 불어야 합니다.